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한가득 채워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한가득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거래일은 주도주로 기대가 됐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주가 에너지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며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 속에서는 어떤 매매 전략이 유효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장자방 전문가님입니다. 2024년도 첫 홍당무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건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실전 트레이더이시면서 또 이른바 삼박자 매매법을 기반으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옵션까지 모두 다뤄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또 잃지 않으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분인데요.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양방향에서 이 2배의 수익을 챙겨보실 분들이라면 더욱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발 맞춰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2가지 방법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가까이 오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실 분들은 홍당무 장자방 입력 후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또 문자 방법도 준비가 돼 있죠. 받는 이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장자방 우리 전문가님 성함 석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 타고 직접 들어오시죠. 7시 50분 안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7시 50분 지나면 입장문 칼같이 굳게 닫혀버리니까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올바른 투자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로 해가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10월 말부터 시장은 여전히 바닥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첫째, 둘째 주 정도까지 상승을 점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1월 첫 주가 됐네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의 상승이 일단락되고 나면 시장은 아마 조정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비싸져서 사지 못했던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1월 셋째나 넷째 주 정도 되면은 우리가 좀 주워 담을 만한 섹터의 종목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영역을 끌고 가시는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노란톡 입장 이벤트를 또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1월 6일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 특강 이벤트인데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물 옵션 매매법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그것도 무료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딱 2시간만 여러분이 투자하신다면 선물 옵션의 매매법부터 해서 또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기법 그리고 더불어서 2024년의 매매 전략까지 또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된 특강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입장 기회를 놓치면 영영 들을 수 없는 무료 특강인 만큼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특강 링크 받아보시면 되겠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TV 화면 가까이 오신 다음 QR코드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3글자 입력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 또 활발하게 이용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강까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거시경제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한 해의 마지막을 말씀드리면서 네. 코스피 지수 전체 30년짜리에 제가 흥망성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건 뭐냐면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요? 아마 그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역사를 왜 공부하냐라고 물을 때 과거의 이야기를 까먹을 거면 치매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거를 내가 보면서
현재 나는 그거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나갈 거냐, 과거의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내가 현재 발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두뇌라는 게 인간의 삶의 패턴이라고, 행동의 패턴, 그러면 습성, 성향들이 별로 안 달라요. 600년 전에 여러분 조선왕조 일대의 사람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600년 전에 조선왕조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공포는 없었을까요? 배고프면 밥 안 먹습니까? 졸리면 자잖아요. 그죠? 물건에 대한, 무력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까요?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패턴은 사실 민족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별로 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이야기하고 시장을 이야기할 때 패턴이 굉장히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오르게 되면 머지않아 크게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크게 빠지고 나서야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월봉으로 간단하게 제가 봐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뭐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급락을 했다가 시장은 한 5년 반 정도 박스권을 만들고 그 급등을 하고요. 다시 누저앉아서 박스권에서 1년 정도 버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나니까 사상 최대의 급등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팍스TV 출연한 게 2021년 1월 첫 주입니다. 1월 아마 3일인가 4일인가를 기억하는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만으로 3년 됐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가 요때입니다. 여기 윗꼬리 떨던 이때. 그래서 와, 다들 뭐 아스프로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간다, 10,000포인트 간다, 전문가들 여기 와서 막 자랑할 때 제가 미국장 빠질 때 다 됐는데 지금 주식 사면 안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라고 저 혼자 떠들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어떻게 됐냐면, 그때 막 주식 10,000포인트 갔다 5,000포인트 갔다 하셨던 분들 다 물려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되게 고생하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수는 여러분, 우리 장은 한없이 오르는 시장, 미국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때 비로소 기회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월봉을 바라보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올랐다가 1439포인트에서부터 331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떨어질 때 여기 2100, 2200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했다가 얼마 전에 10월 말에 우리 또 한 번 빠질 때는 2300을 살짝 하회했다가 올라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669로 왔어요. 제가 여러분 작년에 제가 10월, 11월, 12월에 계속 시황 얘기할 때 얼마까지 말씀드렸냐면, 아마 2750에서 더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할 거예요. 저기까지는 1월 초 안에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현재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2750을 만약에 넘는 모습이 보인다면 올해 안에 못 가면 2950에서 3100 정도, 많이 가면 3100에서 3200까지는 열고 보셔야 됩니다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장을 우상향으로 보고 좋게 본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앞전 고점을 1번이라고 하고 앞전 고점을 2번이라고 하고 현재를 3번이라고 한다면, 이 3번이 이 고점들을 다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얘는 치고 넘어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고, 2900에 3100 여기까지는 일단 상반기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도주냐 이겠죠, 그죠? 예, 올라가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떤 놈이 주도주를 끌고 갈 거냐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멋있죠? 우리가 9월 19일 날 시장 빠진다고 인버스의 하방에 몰빵하라고 한 날이 이날이고요. 그리고 10월 말에 인버스 다 팔아라, 23%, 24% 수익 내고 올라갈 건데 언제까지? 연말이나 1월 초까지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제 말대로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거 살 거 없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드렸는데, 자,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는 목표치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을 다른 거 살 게 없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사셔라 이야기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ETF이고요. 인덱스 펀드입니다.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죽으면 니네들 주식 사지 마. 그리고 뭐해? 미국 인덱스 펀드 사. 그게 S&P 500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인덱스 펀드는 뭐냐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면 오르는 거의 2배. 종합주가시 10% 올랐으면 얘는 2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20% 올랐으면 40% 수익 낼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엄한 거, 되도 않는 투자한다, 괜히 뭐 이상한 종목 한다, 개별 종목 한다, 뭐 바이오가 괜찮다더라, 뭐 엔터가 괜찮다더라, 또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문 듣고 들어가면 이미 거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이런 지수 관련 ETF를 내가 천천히 모아놨다가
기다려서 1년에 한 번씩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점권에서 슬슬 사놨다가 그냥 기다려 놓으면 내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내 원금의 10% 20%는 벌거든요. 사실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께 계좌 한번 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익 날 때 보여줘요. 그죠? 그런데 손실 났을 때는 말 시키면 승질 냅니다. 근데 여러분 3년치 계좌를 까보세요. 5년치, 10년치, 20년치 까보세요. 할 때 깔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왜냐하면 손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 손해가 안 나고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이 ETF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더라도 내가 떨어질 때 저점권이 어딘지만 내가 체크하는 훈련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천천히 분할 매수했다가 때를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익 볼 수 있는 상품을 거래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14,000원대, 13,700원대에서 집중적으로 10월 말에 매수를 이야기 드렸고요. 올라올 때 저는 어디까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냐면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목표가 잡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종가 19,000원을 살짝 넘겼었네요. 제가 아무리 못 가도 여기 17,800원에서 18,100원 여기 쌍봉은 무조건 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돌파했죠? 예, 전 약속 지켰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저는 2차 목표가로 얼마 잡고 있는 거냐면 자, 주봉상으로 보시면 얘는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가는 건 큰 이변이 없어 보이고요. 문제가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더 갈 거냐 말 거냐 선택해야 돼요. 여기 통과해버리면 그래서 21,700~8,000원까지 가니까 대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도 21,000원, 22,000원이면 10%에서 15% 좀 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이 위까지 올라간다고 들면은 현재 가격에서도 한 40% 이상의 수익을 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 상반기의 지수는 일단 올라간다. 다만 어디까지 갈지는 시장의 흐름 봐가면서 팔고 나갈 자리 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또 하나 종목이 뭐였습니까?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대형 종목, 대형 지수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야만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코스닥 중소형 종목이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볼 때 확 다른 게 어때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코스닥 시장은 못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바닥에서부터 떨어진 거에서 절반도 채 갈까 말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신규 매수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차라리 얘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덜 올랐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폭발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장대 항목 빠바바바바방 올라가는 얘가 여기에 한번 나와줘야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실까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시장의 거의 끝물, 상승의 끝자락에 주로 누가 움직이냐면 코스닥이 난리가 나요. 아직 난리 안 났거든요. 그래서 갈 자리 남아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종목 코드는 233740입니다. 지금 나 뭐 사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못 가도 14,000원까지는 갈 거니까 뭐 20% 이상 먹을 폭은 있어 보입니다. 안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 코드 122630 122630입니다. 얘도 21,000원, 22,000원까지 가면 10%에서 한 15% 먹을 폭 남아 있으니까 조정 시에 슬슬 잡아가시면 무리가 없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여러분께 하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 달러입니다. 자, 얘는 미국 달러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인데요. 종목 코드는 261250입니다. 261250. 얘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얘도 수익이 나고 미국 달러가 빠지면 손해가 나는 상품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 달러가 11,800원 밑에 여기 사서 단타 한번 치고 사서 쭉 가면서 달러가 계속 올랐어요. 이 구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8월부터 9월, 10월 말까지 시장이 빠지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달러가 올라갈 때 저점 잡아서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수가 어떻게 된다고? 며칠 안에 떨어진다고요. 이게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달러가 빠졌다 올라갔다가 빨랐다 올라갔다 이 난리를 지기면서 달러가 지금 현재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이 상황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수는 올라가요. 자, 우리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러 차트,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게 연속해서 되게 각을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앞으로 한참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제 클라이막스가 다 와가고 조만간 조정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도 뭔가 이렇게 촉이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각을 세우면서 장대 양봉 하고 할 때 우와 좋다 이제 추격 이거 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달러가 이제 슬슬 여러분 바닥 잡고 장대 양봉 하나 나오고 가다가 밀렸다가 이걸 하고 앉아있는 과정은 뭐냐면 이제 달러도 조만간에 바닥 작업을 할 거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얘가 치고 넘어가면서 주가가 조정이 올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해
그럼 미국장의 조정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2월 정도에 아마 얘가 고점 찍고 이제 조정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ETF 중에 제가 미국 팡플러스라고 하는 ETF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테크탑 10. 얘는 미국의 테크 기술주 중에서 상위 탑 10 종목들만 갖고 있는 인덱스 펀드거든요. 아주 끝없이 올라왔거든요. 보시다시피 조정다운 조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월 중순에서 아마 2월 말 사이에 얘가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장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한국 시장은 와장창할 것이고 그때에 없는 사람들은 주식을 담는 기회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한두 달 정도 기다려 보세요. 아마 봄이 되기 전에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성급하게 사시는 건 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는요. 329200입니다. 대체 왜 주식을 불안정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상업용 빌딩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다가 뭐 광화문에 강남에 뭐 세종로에 여의도에 큰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상업용 오피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가격대는 글쎄요 뭐 적은 거는 한 2, 3천억 하는 것 같고 싼 건 2, 3천억 하고요. 뭐 비싼 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내가 살려고 들면 돈 많아야 돼요. 그죠? 되게 부자여야 됩니다. 개인이 이걸 갖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슈퍼 부자, 소위 말하는 리치, 슈퍼 리치들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1,000억 단위 이상의 건물을 갖고 있는 인원이 다 해야 10,000명이 안 돼요. 그러겠죠. 그 정도 부자는. 근데 그 10,000명 중에 실제 개인이 갖고 있는 거는 1,000명이 안 돼요. 한 7,000 몇백 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00명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법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법인이고 기업이에요. 재벌 그룹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 개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00명도 안 돼요. 몇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건물을 내가 살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리츠 인프라 펀드에다가 내가 배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리츠 펀드 회사에다가 내가 그 주식을 사게 되면 얘가 우리가 투자한 그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게 되고 그 부동산이 매달 월세가 발생을 하면 임대료를 배당을 줍니다. 그 ETF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배당량 나오죠? 내려올 때도 매달 배당을 주는 게 여러분 보실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4,080원에 제가 사가지고 배당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네요. 그리고 계속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 본다고 그때 말씀드렸냐면 4,600원에서 4,800원, 쌍봉자리가 4,690원입니다. 4,600원에서 4,800원, 요 구간까지가 이번 상승 사이클의 목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현재 반은 차익 실현을 제가 한 상태입니다. 4,400원에 여기 고점에서 팔았고요. 나머지는 내려올 때 더 잡을 사람 잡고 아닌 사람은 절반 들고 가셔라. 최소 비중은 30% 가져가시라 이야기했는데 반 팔았으니까 15% 정도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600원에서 4,700원, 4,800원 요 원저리까지는 끌고 가보면서 마찬가지 배당 한 번 더 받겠죠? 배당 한 번 더 받고 팔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는 1년에 몇 번 기회가 안 줘요. 자,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고점 찍고 나서 쭉 밀릴 때 여기 한번 단타, 그리고 쭉 밀릴 때 여기 한번 단타. 그럼 1년 동안 2번 줬네요. 그 다음에 조정할 때 하나, 그 다음에 조정할 때 둘, 조정할 때 셋. 1년에 2번, 3번밖에 기회를 안 주는 종목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사서 보통 한 달 내지 2달 보유하거든요. 길어봐야 3개월 정도고. 그래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뭐 길어봐야 2달 반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배당금 한 2-3번 받고 내가 차익 실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참 기다리면 또 기회를 오고 굉장히 효자인 종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섹터별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참, 그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온라인 특강을 해요. 근데 사실 저한테 주식이 쉽냐 선물옵션이 쉽냐라고 물어보면 전 선물옵션이 훨씬 쉽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안전한 거 주식이 안전하냐 선물옵션이 안전하냐 물어보면 선물옵션이 훨씬 안전하다고 얘기하고요. 수익을 누가 더 많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선물옵션이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돈이 많이 필요한 건 누가 많이 필요하냐? 주식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선물옵션은 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뭘로 봐도 선물옵션이 더 낫다. 왜냐하면 저는 선물옵션 파생상품 트레이더입니다. 18년차 트레이더고 현재도 거의 매일 매매를 하면 오늘도 매매했고 오늘도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남들은 주식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10명인데 선물옵션 좋다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이해되실까요? 전체 파일을 보시면 주식하는 인구가 80%면 선물옵션 하는 인구는 15%, 20%밖에 안 돼요. 근데 왜 15, 20밖에 안 되는 이 비중에서 제가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식이 맨날 오르지 않잖아요. 떨어질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제 말이 가짜 같습니까? 자, 2차 전지 보실래요? 예, 올 초에 여러분 열심히 올랐어요. 자, 보세요. 2차 전지 보시면 자, 주봉 한번 보시죠. 올 초에 1월 달에 제가 할 거 없으면 이거 사라 이거 사라 해서 쭉 올라서 여름까지 엄청 대박 났어요. 자,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이후로 어때요? 한도 없이 빠지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10월 말에 사가지고 단타할 때 35% 40% 단타 한번 쳤고요. 지금 떨어질 때 사가지고 현재 밟고 있는데 수익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시면 얘가 올라갈 때 잠깐이고 횡보, 내려갈 때 왕창이고 횡보, 반등 조금 하다가 한 번 올라가고 나서 왕창 빠져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여러분, 주식은 올라야 수익이에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나잖아. 근데 선물 옵션은 상방 베팅하면 상방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방에 베팅하면 하방을 수익 내. 뭔 소리냐고요? 우리가 주식은 공매도를 때리게 되면 주가가 빠질수록 수익인 거는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죠? 선물도 똑같아요. 매도를 때리면 주가가 빠질 만큼 수익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옵션은요. 선물하고 옵션은 두 개가 다른 종목인데 방향은 똑같아요. 지수가 상방에 베팅할 거냐 하방에 베팅할 거냐. 상승장은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 그다음에 하락장은 선물 매도와 풋옵션 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2차 전지가 우리가 7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줄줄줄줄 빠져요. 제가 10월 말에 사가지고 올라올 때 불과 3박 4일 만에 35%에서 42% 수익 냈단 말이에요. 저점 잡은 사람 42%, 추격한 사람은 35%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1월 달에 조정 나올 때 야금야금 모아두세요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약수익권이긴 한데 별로 세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한번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눈치 보면서 저도 지켜보는 중이에요. 네,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10% 정도만 사시라 그랬으니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연초에 시장에 랠리를 한다고 보면 누가 달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근데 지금 얘가 세게 달릴 가능성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하게 갈지 세게 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만 놓고 보면은 시장이 글쎄 더 갈 수 있을까? 고민스럽죠. 자, 두 번째 주도 섹터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제가 10월 말에 떨어질 때 여러분에게 비중을 제일 많이 실었던 게 뭐냐면 자동차하고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는 앞전 고점이 2만 원인데 2만 70원인데 고점 왔나요? 못 왔나요?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근데 2차 전지는 아까 이쯤에 있었죠. 요점에서 벨빌거렸으니까 2차 전지가 제일 약해. 비중 10%만 얘기했고 얘는 자동차는 20, 30%까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더 세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지수가 이번에 만약에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내일 모레 막 보이려면 누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침마다 여러분 뭘 보셔야 될까? 자동차 봐야죠. 자, 오늘 아침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자동차를 여러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동차가 아침에 어땠냐면 시가 시작하자마자 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선물지수 2포인트 밀은 거 기억나십니까? 시작하자마자 확 밀어서 야 오늘 참 하락인가? 생각할 만큼 확 밀었다고.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섹터를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는 차익 실현을 반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익절 나가나 안 나가나만 지켜보는 구간이지 공격적인 매매 타이밍이 아닌데 종가에 급등했죠. 자동차 급등했죠. 지수와 연동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시장의 주도주의인지를 내가 볼 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반도체 보겠습니다. 시장 주도주인데 얘는 앞전 고점을 보시면 이미 옛날에 넘었네요. 그러면 지금 누가 제일 센 거예요? 반도체. 이해하실까요? 비중을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30%면 자동차가 20%고 2차 전지가 10%여야 되는 거예요. 3, 2, 1.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이걸 지금 왜 얘기할까? 지난 뒤에 아니요. 뒷북 안 쳤어요. 저 앞북 쳤어요. 10월 말에 반도체 사라고 얘기했고 없으면 여기 계속 떨어질 때마다 반도체 사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11월 달 내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북 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번에 10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올라오는 상승장 내내 누가 더 많이 갔어요? 반도체가 제일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1월 달에 우리가 시세가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보는데 끝나고 나서 조정을 받아요. 시장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1순위로 나는 뭘 사야 될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도체겠지. 그 다음에 비중 실어야 되는 게 누굴까요? 자동차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일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2024년에 어떤 힘이 더 세게 갈 거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반도체와 자동차에 주목하세요 라는 게 오늘 제 결론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 섹터를 보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다른 섹터는 어떤가?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는 K 컨텐츠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있을 것이고 SM 엔터테인먼트도 있을 것이고 하이브도 있을 것이고 뭐 초록별 미디어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이런 얘네들이 스튜디오 모찌 드래곤도 있을 것이고 이 회사들을 내가 개별적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면 Y젠터 같은 경우는 마약 많이 먹죠, 그죠? 예, 거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줄줄이 다 마약으로 많이 달려 들어가는 회사니까 갑자기 잘 가다가 아티스트가 누가 마약 먹었다 그러면 주가 완전 박살납니다. 이해하실까요? SM은 어떤가요? 여러분 최대 주주였던 이수만 씨가 경영진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가 어떻게 됐죠? 나락이었죠.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은 이수만 씨입니다. 왜요? 지분 가치 인정받고 지분 인수하면서 돈 충분하게 받았고 자회사에 대한 이익도 매각하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돈을 많이 버신 분은 이수만 씨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가 SM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속 터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이브가 뭐더라? 가수 그룹 뭡니까? BTS에 BTS 그룹이 막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이익을 냈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하이브 주가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한 건 이만큼인데 이제 벌만큼 벌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컨텐츠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 이익이 나야만 더 성장이 돼야만 주가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의 값어치는 하이브 의장, 그 대주주는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주주 입장에서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를 바라보시면 우리나라의 엔터는 하이브 아닌 또 다른 누구도 올 수 있겠죠. 그죠? 또 다른 회사가 나올 수 있는데 나는 그 회사를 내가 직접 투자할 때 만약에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저라면 제 투자를 직접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여러분께 권하냐면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이 ETF를 올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연초에 빠진다고 하면 이 종목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퍼담으십시오. 왜냐하면 반도체는요. 내가 1조 원의 매출을 낸다고 생각해도 반도체를 계속 재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거의 80% 해야 돼요. 8천억 투자해야 되고 2천억밖에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 K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는요. 5천억을 투자해도 이익이 5천억이라 그래도 순이익률이 처음 만들 때만 여러분 영화 만들 때 제작비 많이 들죠. 가수 제작할 때 많이 들죠. 드라마 만들 때 많이 들죠. 근데 이거 한번 빵 떠요. 그 다음에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열어주는 거 내가 그 재방송료만 보면 되는 거예요. 돈 진짜 많이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10% 20%밖에 안 들어요. 처음에 제작비 대비. 그래서 여기 만약에 반도체로 1조 원 벌래 컨텐츠로 5천억 벌레라고 이야기하면 순이익을 따지면 반도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미디어 컨텐츠는 3천억, 3,500억이 돼요. 매출이 절반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성장할 사람 2030년쯤 됐을 때 뭐가 더 성장할 것 같아라고 물어본다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컨텐츠 산업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니고요. 지금 떨어질 때 조금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조정 시에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커머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우스가 하나가 좀 영 상태가 안 좋아서 마우스를 샀어요. 근데 마우스를 제가 인터넷에 주문하니까 다음날 오더라고요. 대한민국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우스 살 때 어떤 사람은 어디서 삽니까? 네이버라는 회사에다 검색해가지고 구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1번가에 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 쿠팡에 시킬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세가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이거 주문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근데 20대, 1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도 보통 주문들이 익숙하세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마켓은 장 보러 내가 매장에 가고 백화점에 가는 건 직접 봐야 될 몇몇 가지이고 애지간한 것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품 심지어 옷 같은 것도 내가 사이즈 정확히 아는 체형이 좀 좋은 사람들은 주로 그냥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커머스라는 건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내가 사고 팔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발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자, 여러분 이따가 제가 네이버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네이버는요. 여러분 우리가 포털 사이트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매출 규모를 한번 보세요. 네이버는 사실 유통 쇼핑 업체예요. 네이버 전체 매출에 제가 알기로 최소가 30%로 알고 있고 많이 갈 때 50%까지 차지합니다. 쇼핑 매출이. 쇼핑 수수료가. 이해하십니까?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거기서 구입하는 주문하는 그 매출 쇼핑 관련 매출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네이버는 우리가 포털 검색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매출 규모를 보면 전체 매출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여러분 뭡니까? 쇼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이 바뀌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카카오톡 하고 카카오에서 내가 친구들끼리 생일이야 그러면 같은 선물해 주기 막 하잖아요. 기프티콘 같은 거 하고. 근데 그것들도 여러분 사실 거기에 기반은 그 수수료 매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커머스를 절대로 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사실 이커머스 그러면 뭘 이커머스라고 얘기하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실까요? 자, 이커머스 이 안에 들어가는 얘기가 들어가는 섹터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카카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에서 뭐 주문하고 하는 것들 많이 나와요. 네이버 아까 제가 검색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구입하는 것들 우리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예, 내가 소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마트에 장보기 할 때 마트 가서 장보 예전 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바뀌고 나서 제가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카트 손대기가 싫으니까 저도 시켜요. 그래서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은 오프라인 가서 제가 구입하고 주로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J 대한통운 제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통운이었고요. 신세계 있고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 있고요. 그다음 CJ E&M 있고요. 현대백화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커머스 중에 가만히 있으면 나 호텔 신라에 투자할까? 아니면 나는 뭐 신세계에 투자할까? 고민할 거 없고요. 10개 종목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 내가 이거 하나 사면 10개 종목으로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ETF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이 거래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운송 섹터 보시면 열심히 올랐죠. 이제 운송은 팔고 나가실 시점이에요. 청산하고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이제 올라오는 게 거의 끝물인데 오늘 셀트리온 보니까 막 근상한가씩 올라가고 15% 20%씩 막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이제 시장의 끝자락이 아닐까. 바이오가 올라갈 때가 시장이 거의 끝물입니다. 바이오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시장은 거의 고점이에요. 아셨죠? 바이오 팔고 나가세요. 이제 더 버티지 마시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막 올라가죠. 얘 이제 거의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네이버 한번 보실래요? 예, 네이버 우리가 10월 달에 장 떨어질 때 19만 원, 20만 원대 열심히 사도 전혀 안 물려요. 그러면서 쌍봉 근처까지 가보세요 이야기했는데 벌써 오늘 23만 원 근처까지 다 와가네요. 그래서 23만 원에서 23만 5천 원 정도 오면 팔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장 더 갈 장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차익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카카오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10월 달에 떨어질 때 4만 2천 원 밑에 사는 건 안 물린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요. 올라와서 저는 5만 7천 원에서 6만 원이면 다 팔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얘는 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물려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팔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했죠. 다 파셔야 되는 섹터예요. 이제는 얼마를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셀트리온이 이제는 이 정도면 저는 끝자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한번 눌렀다가든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으니까 혹시 셀트리온 갖고 아직 안 파신 분들은 팔고 나가세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70만 원 초반만 오면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79만 원에서 81만 원 사이에서 저라면은 한 90%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78만 원 깨지면 다 정리하겠습니다.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들 중에 특히 반도체 중에 제가 리노가 제일 셌다 그랬죠. 리노공업 오늘 얼마 갔습니까? 10%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우리 DB하이텍 다 팔아먹고서 건들지 마라 했는데 어때요? 장대 연봉 떨어지는 거 눈에 보이세요? 자, DB하이텍 우리 48,000원, 49,000원 여기 열심히 사가지고 올라올 때 여기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다 팔아라. 없는 사람 여기 다 팔어. 이야기 여러분 한 주 남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때요? 조정 온다니까 오잖아요. 얘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 5만 원 밑에 내려오면 또 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만 원 밑에 내려올 때 저점 확인하고 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진칼 여행 레저 중에 얘가 제일 세요. 얘가 이제 오늘 장대봉을 만들었는데 내일과 모레 중에 다 팔고 나오세요. 가지고 계시면 물립니다. 예, 수익 충분하게 났으니까 다 팔고 나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행사를 조금 이제 접근을 해보세요. 여행을 보시면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 시장이 조정 나올 거란 말이에요. 조정 때 주로 많이 가는 게 여행주가 많이 가요.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이 지금 7,050원이거든요. 요 밑에서 6,500원까지 천천히 여러분 한 1, 2주 동안 천천히 매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롯데관광개발 지금 보시면 9,480원이거든요. 요 밑으로 천천히 여러분 한 2, 3주 잡고 천천히 모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가 시세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막 날아가서 못 잡아요. 갭상승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천천히 사서 10%, 20% 천천히 내가 2, 3주 잡고 매집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은 저희가 그때 8만 원 밑에서 모집해라 그러고 12만 이상 12만 원, 12만 5천 원에서 70% 팔고 나머지 끌고 간다 했는데 영 내려오질 않아요. 얘가 만약에 이번 1, 2월 달에 조정 나올 때 떨어져주면 무조건 살 거예요. 우리가 중장기 상승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쌀 때 사야 돼요.
올라갈 때 더 가는 거 바라보고 사면 좋겠습니다만 더 가는 줄 알고 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은 쌀 때 사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쌀 때 못 샀고 혹은 들고 있다가 다 팔아서 더 가는 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하락 조정장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안정적인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그러셨고 오늘도 이 연초 시장 분위기는 우상향을 그릴 여력이 충분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또 지수 관련 ETF부터 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두루 살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장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세 글자 입력 후 문자 남겨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시 50분까지 입장문 활짝 열어드릴 거니까요. 시간 안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또 오늘은 무엇보다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까지 하나 마련이 돼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 선물과도 같은 특강 준비를 해주셨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가량 진행이 되는데 선물 옵션 매매법에 대해 찬찬히 알려주실 거고 또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기법 그리고 전문가님만의 매매 전략 노하우 꿀팁까지 담아드릴 거니까요. 오늘 준비된 특강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링크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을 통해 참고하시고 입장해 주셔서 이 특강 링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번 주 특강을 앞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또 선물 옵션 매매법 배워봐야겠죠. 더 적은 돈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선물 옵션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 전문가님 또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본 사례를 있다라고까지 도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례까지 포함해서 또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선물 옵션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 주식은 내가 2,400개쯤 되는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내가 수익 날 걸 골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떨어질 거를 고르지 않고 올라갈 걸 골라야 되는데 2,400개 종목을 다 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ETF까지 치면 3,200개 되는데 3,200개 종목 중에서 내가 오를 만한 걸 고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은 그냥 종목이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선물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선물과 옵션 두 개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 얘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종합 주가 지수, 선물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할 거냐? 내려가는 방향에 배팅할 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선물은 자, 여기 주문창을 제가 갖고 왔는데 제 주문창입니다. 보시게 되면 주문창을 보시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하면 돼요. 이걸 선물에서 매수라고 얘기해. 매수에 진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수 올라가네? 주식하고 똑같아요. 여기다 내가 뭐 만약에 5개 매수할게 라고 주문 넣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야 이제 요만큼 올라왔으면 좀 내리겠네. 충분히 올라왔어. 만족할게. 팔고 나가. 요거 5개 차익 실현 주문 넣으면 돼요. 간단하죠? 주식하고 똑같으니까. 반대로 주가가 빠진다. 그럼 난 어떻게 해? 나는 하방에 진입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물의 매도 진입이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 오늘 많이 빠지겠다. 선물 한 20개랑 매도하자. 그럼 난 여기다 매도 주문 넣고 쭉 빠지면 여기다 공매도 때린 거예요. 그리고 20계약을 차익 실현 주문 넣으면은 나는 수익을 챙겨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상방과 하방의 방향성 게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낯선 거지만 알고 있으면 되게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수는 그러면 제가 방송을 하는 창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방송창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먼저 여기를 우리가 콜이라고 합시다. 얘가 콜 옵션 C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풋 옵션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콜 옵션은 언제 수익 난다?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난다. 그리고 풋 옵션은 언제 수익 난다? 지수가 떨어져야 수익 난다. 그러면 얘가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여기 널판지 있는 걸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생각할게요. 콜옵션의 기준점과 풋옵션의 기준점. 그러면 기준 가격이 뭔지만 알면 되거든요. 자, 이날의 사례를 보게 되면 콜옵션의 여기 기준점이 2.27 그리고 풋옵션의 기준점이 1.86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기준점이라는 가격은 제가 알려드려요. 쉽게 여러분 온라인 강의 오시면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요 기준점이 콜이 무너지면 누가 올라가냐면 풋옵션이 올라가요.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될까? 하락이요. 자, 보세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빵 빠지죠. 선물이 빠지죠. 선물 지수가. 얘는 뭐냐면 2.27 콜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지니까 반대의 풋옵션은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의 개념 이해하시겠죠? 반대로 그러면 풋옵션이 더 못 가고 여기서 밀리면서 풋옵션이 무너지면 누가 올라갈까요?
콜이 올라가겠죠?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될까? 상승하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지수가 확 빠졌어. 그러면 나는 주식을 했으면 물리겠죠. 샀으면 물릴 것이고 손절 나가면 손실 나겠죠. 현실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점 찍고 막 올라가.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오씨, 야, 올라갈 만한 종목이 뭐 있냐? 막 종목 뒤지다 보면 어떻게 돼? 이미 늦었어요. 지수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매일 그렇게 오를 만한 거 내릴 만한 걸 다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 부자 이미 되셨고 이 방송 안 들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뭘 한다? 선물 옵션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1월 1일입니다. 자,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11시 5분, 우리 10시에 시작했죠? 장 출발하고 1시간 한 10분,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수익 계좌가 올라오는데 자, 보실래요? 여기 보면 수익률이 얼마냐면 133%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주식은 상한가가 30%밖에 안 가요. 근데 선물 옵션은 상한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5배 가고 어떤 날은 2배 가고 어떤 날은 10배도 가고 20배도 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133%. 여러분 보시면 25개 콜옵션 샀는데 0.6에 샀어요. 근데 수익 금액이 얼마냐면 495만 원입니다. 내가 매수한 금액은 얼마 사냐면 400만 원어치 산 거 400만 원어치.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400만 원어치밖에 안 샀는데 수익 금액이 495만 원. 여러분 500 벌었다는 얘기야. 400만 원 넣고 가능하세요? 여러분도 400만 원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 노가다를 뛰어도요. 내가 한 달 일하면 요즘에 최저임금 때문에 200만 원 넘게 벌어요. 200 밑으로 받기가 힘들어. 식당에 가서 여러분 서빙하는 이모님들 있잖아요. 요즘에 저기 조선족을 써도 180만 원, 200만 원 주고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요즘 세상은 내가 건강하게 조금만 일하면 한 달에 250, 300을 벌 수 있는 세상이에요. 하다못해 저기 쿠팡 물류센터 가서 짐을 날라도 300만 원 넘게 주거든요. 300, 350만 원 줍니다. 그러면 나는 400만 원 버는 건 내가 건강하면 나가서 노가다 할 때도 충분히 벌 수 있는 얼마 안 드는 소액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도 있으시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구간을 내가 알고 하느냐 모르고 선물 옵션 할 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수익을 내시면 그래서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900만 원의 수익을 내는데 1000만 원 가지고 900만 원 번 거예요. 원금의 90%입니다. 자, 어떤 장이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장이 출발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전날 이렇게 많이 올랐죠. 28일 날.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확 밀어. 지금 차트가 작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얼마 안 내린 것처럼 보여지는 선물지수 2포인트면 한 계약당 50만 원씩 빠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시가의 하방을 저희가 딱 잡아가지고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어땠냐면 자 보세요. 콜옵션이 기준점이 깨지니까 밀어버리고 콜옵션이 기준점이 깨지니까 밀어버리고 풋옵션은 기준을 지키니까 시세를 줬고요. 시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선물 매도 하방으로. 그리고 나서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합니다. 뭘로요? 콜옵션 2.04 지지가. 여기 위클리 콜옵션 0.54 지지가.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얘가 아까 0.60에 잡으신 게 이거예요. 근데 걔가 얼마까지 갔냐면 2.68까지 갑니다. 그럼 몇 배 간 건가요? 6. 거의 400%, 500% 정도의 시세를 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견디신 분이라면 5배의 시세가 났던 시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에서 상한가 가봐야 30%라니까. 오늘 셀트리온 많이 갔잖아요. 15% 가고 20% 가고 30% 가요. 근데 이게 몇 프로 갔어요? 500%, 400%. 이해하실까요? 이게 선물 옵션이 주는 가장 큰 장점 아니겠느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오늘만 수익 났느냐? 아니요. 시간 될 때까지 몇 개 보겠습니다. 자, 12월 27일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연 마감할 때 보시면 수익률 보실까요? 112%, 39%, 51%. 장 출발하고 나서 9시 18분밖에 안 됐습니다. 장 출발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476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내가 400만 원, 500만 원씩 벌어대면 한 달에 수익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적게 벌면 6, 7천, 많이 벌면 1억 정도 법니다.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돈 얼마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주식 1000만 원 가지고 그만큼 벌 수 있습니까? 못 벌걸요? 수익률 게임에서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자, 어떤 날이었나요? 장 출발하고 풋옵션이 기준이 무너지니까 아침에 콜이 급등하고요. 그리고 콜옵션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풋이 급등하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이해하실까요? 자, 여기도 보세요. 풋옵션이 기준이 무너지니까 콜이 급등하면서 시세를 2배 반을 냅니다. 그리고 콜옵션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풋옵션이 급반등하면서 바닥에서부터 300%의 시세를 내면서 지수가 이만큼 빠지네요.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올라가면 오르는 방향, 내려가면 내리는 방향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종가 급등하면서 콜옵션이 왕창 갈 때 0.5가 얼마 갔냐면 1.7 갑니다. 340%를 저점 대비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장만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하나 더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계좌입니다. 제가 12월 20일 날 여기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정확하게 사가지고 0.27 사가지고 0.5 삽니다. 정확히 수익률 100%고요. 얼마 샀냐면 594만 원이에요. 보이실까요? 딱 500, 제가 계좌에다가 얼마 안 넣고 딱 600만 원 정도 클릭한 것 같은데 약간 모자라서 88개 들어갔는데 정확히 수익률 100%.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실 겁니다. 이건 제 계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생분 중에 한 분은 저는 여러분 리딩 방송하기 때문에 얘를 좀 이렇게 좋은 가격에 들어가서 좋은 가격까지 잘 버티질 못해요.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밖에 할 수 없어요. 방송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랑 오래되신 이분은 저랑 2년 되셨거든요. 수익률 얼마나 하셨냐면 420%예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셨죠. 보시면 수익 금액으로 보시면 2,148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보세요. 이해되실까요? 우리는 적은 돈 가지고 큰 돈 만드는 거라니까요. 물론 큰 돈 가지고 더 큰 돈 만들 수 있는데 견딜 수 있으면 하세요. 쫄려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돈 가지고 어떤 날이냐 보시면 전날 가격보다 갭상승했고요. 시가 저가 종가 고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수익을 상승장에서 제일 많이 내는 패턴입니다. 갭상승해가지고 시가 저가 하면서 종일 올라가는 이 갭상승 런하는 장이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주식을 생각해 보시면 갭상승하면 눌림목을 살려고 그러지 사람이 갭상승했을 때 추격을 과감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정이 나올지 눌릴지 안 나올지 물릴까 봐. 그런데 선물 옵션은 갭상승하고 달리는 패턴을 만났을 때 수익을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들 수 있는 건 논리가 뭐니까 풋옵션이 시작하자마자 기준점이 깼잖아요. 얘 깼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시장 죽어도 눌림 안 와. 조정 안 와.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옵션 가격 기준 갖고 내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우리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구간들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할 때 엄청난 수익들을 내시는 걸 여러분 수익률을 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승, 하락 마찬가지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래요. 그리고 올라갈 종목들을 계속 내가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 손절하면 다음 종목, 손절하면 다음 종목, 또 갈아타기 종목 계속 준비해야 돼요.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선물 옵션은요, 위 아니면 아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 상방 잡았어, 틀렸다, 야, 잘못 봤네, 손절. 그리고 뭐해? 하방으로 방향만 바꾸면 수익 전환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락인 줄 알고 하방 들어갔어. 아이씨 아니다, 야, 상승이 세다, 야 손절해, 방향 바꿔줘. 그러면 수익이에요. 우린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데 나는 뭐합니까? 틀렸을 때 손절하고 방향 바꾸는 걸로 수익 전환할 수 있다면 종목 교체가 아니라 상방하방 방향만 바꿔주는 거에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 언제 제가 강의한다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선물옵션의 모든 것 여러분 기초 개념부터 실제 매매하는 논리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2024년 올해 주도주 섹터 여러분 아까 제가 쭉 그냥 ETF만 설명하고 넘어갔잖아요. 온라인 강의 오시는 분들께는 종목 찍어드릴게요. 어느 종목 어디서 사야 된다는지 딱딱딱 찍어드릴 테니까 메모 딱 하고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 방법 TV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안내가 될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7시 50분 안에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옵션 교육법, 매매법까지 또 담아봤습니다. 주식보다 쉽게, 주식보다 더 적은 돈으로 주식보다 더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매매법이 바로 선물옵션이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교육을 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준비된 특강 이벤트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강 링크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은 노란톡방이니까요.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직접 들어오시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아침 딱 2시간만 여러분 투자하고 할애하신다면요. 이 선물 옵션의 기초 내용부터 해서 실전 매매법까지 두루 배워가실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지금 2024년을 이끌어갈 주도군 섹터들, 전략들 콕콕 짚어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오늘 준비된 특강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